자, 231쪽에 이제 가등기가 나오죠. 가등기도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등기법 시간에 공부를 하실 거고, 가등기도 이제 민법에서 출제되는 사항만 좀 보시면 되는데,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갖죠. 아시는 것처럼 채권적이에요. 그럼 이게 채권적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갑이 병에게 이중으로 매매하고 등기를 병에게 넘겨요.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된다고 했냐면 당연히 등기한 병이 소유자죠. 얘는 단순한 채권자고 얘는 물권자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자기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뭘 해둘 수 있냐면 가등기를 해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등기의 가짜가 뭐겠어요? 이제 임시 가짜, 임시로 해두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만 한 상태에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이건 종국 등기가 아니라 예비 등기라고 하는 거야. 예비적으로 해두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등기부상으로 보면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가등기를 해도 돼요. 예를 들어 뭐 5월 1일 날 가등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 이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일정한 권리가 있구나, 법률 관계가 있구나라고 추정해 줄 수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가등기는 추정력 없는 거고요. 그러면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의 무효인 중복 등기를 실행했다면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이거 말소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등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느냐? 가등기의 이전 등기가 가능한가라는 문제는요. 요건 인정해줘요. 재산적 성질은 있기 때문에 가등기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이전 등기하는 건 가능해요. 이때 등기 방식은 주등기냐 부기등기가 문제인데 주등기 부등기 배우셨나요? 예, 이거 뭘로 해요? 부기등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등기라는 건 독립번호를 다는 거죠. 이렇게 1번, 2번 이게 주등기고, 그럼 만약에 이 가등기를 예를 들어 병한테 팔았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여기에 독립번호 3번 주등기를 하게 되면 이건 을의 가등기가 이전된 것으로 보이세요? 새로운 가등기로 보여. 새로운 가등기요. 그러니까 주등기하면 안 되고 2번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2, 부기 1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저당권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잖아요.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넘겨받았대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주등기할까요? 부기등기할까요? 여기다가 주등기해 보세요. 주등기하면 A 저당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여 새로운 저당권이에요. 새로운 저당권이죠. 그러니까 주등기하면 안 되고 이런 때는 부기.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다 주등기인데 소유권 이외 권리를 이전할 때는 전부 다 부기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B가 전세권을 설정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경매가 실행되면 B의 전세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해요. 저당권이 위에 있으니까. 근데 얘가 C한테 저당권을 이전해 줬대요. A가 C한테. 그러면 주등기요, 부기등기요? 당연히 1, 부기 1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C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B의 전세권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소멸하죠. 왜냐하면 얘는 얘 다음에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게 이어진 거예요? 1위. 그래서 부기등기는 요 주등기 순위에 따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부기등기고 소유권 이외 권리를 이전할 때는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 이해되셨어요? 예, 세부적인 내용은 등기법에서 보시고 어쨌든 가등기의 이전 등기가 가능한데 그때는 등기 방식이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 방식으로 합니다. 자, 지금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병에게 예를 들어 6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권리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누구뿐이겠어요? 병이고요. 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을이 결국 나중에 여기에 뭘 하게 되냐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본등기. 얘가 7월 1일 날 했다. 그러면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본등기가 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해둔 이유는 자기 청구권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등기 후에 들어온 애들은 다 뭐 보고 들어온 거예요. 가등기 보고 들어온 거죠. 그럼 이건 등기부 갑구뿐만 아니라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본등기하는 순간 그 저당권도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소하라고 의뢰병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서 한다고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다 말소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드셨죠? 예. 그럼 가등기된 부동산을 기본적으로 사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살 때는 나중에 내 등기가 말소될 수 있다는 걸 각오해야 돼요. 가등기 후에 산 거. 그러면 얘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할 때 본등기를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본등기 청구는 현재 소유자 병에게 할까요? 가등기 당시 소유자 갑에게 해야 될까요? 갑에게 하는 거지 현재 소유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말소될 사람이잖아요. 말소될 사람한테 하라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하라고요? 가등기 당시 소유자지 현재 소유자에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의 순위는 소급돼요. 순위는 보존되는 거예요. 순위는 지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순위는 보존되는데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이거는 본등기 시에 생겨요. 본등기 시에. 그러니까 이게 종국등기잖아요. 그러니까 본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거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다고 해서 소유권으로 인정되는 시점이 가등기 시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의뢰하는 사람이 가등기를 5월 1일 날 했고요. 그 얘가 6월 1일 날 등기와 인도를 받았어요. 얘한테. 근데 얘가 7월 1일 날 본등기 했다. 그럼 얘는 언제부터 소유자예요? 7월. 그러면 7월 1일 날 본등기를 마치고 의리병을 상대로 야, 너 한 달 동안 내 집을 썼잖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본등기 했을 때 얘가 가등기 시부터 소유자로 소급해버리면 얘는 한 달 동안 자기 집 쓴 거예요? 의뢰 집 쓴 거예요? 의뢰 집. 그러면 부당이득 물어내야죠. 근데 얘가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가등기 시가 아니라 본등기 시니까 얘는 한 달 동안 누구 집을 쓴 거예요? 자기 집 쓴 거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가등기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것만 가등기가 될 거야. 결국 뭘 할 거니까? 본등기 할 거니까. 근데 얘가 보존코자 하는 권리는 채권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얘가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한다는 얘기는 얘한테 이미 뭐가 있어요? 물권이 있죠. 그러면 후순위 물권이 있으면 누가 우선해요? 얘가 우선하죠. 그러니까 이건 보존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가등기 한다는 건 자기 청구권이 뭐일 때만, 채권적일 때만 보존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요 정도가 기본이에요. 기본이니까 요 정도까지는 잘 봐두시고. 자, 교재 한번 볼게요. 231쪽에 그 기억의 가등기가 있죠. 거기 셋째 줄에 줄 거두세요.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끝에서 둘째 줄에 줄 거두세요. 그러나 가등기가 있다 하여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어떤 계약 관계가 있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뭐 등기의 추정력에서도 자주 나와요. 가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 가등기 대상은 밑에 나온 것처럼 본등기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 두 번째 점에 본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에 관한 것은 시기부 또는 정지 조건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확정된 권리만 가등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B번에 별표 하나 해두세요. B번에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할 때는 현재 등기 명인이 아닌 가등기 당시 명인을 상대로 본등기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점에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였을 때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등기 후에 들어온 것들은 나중에 본등기가 되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그리고 10번에 그 끝에서 둘째 줄에 가등기상의 권리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격려할 수 있다. 가등기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점 봐두시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보면 얘는 가등기했어요. 그럼 얘는 채권자예요, 물권자예요? 가등기한 사람. 채권자예요. 그리고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물권자예요. 그러면 채권자와 물권자가 있으면 누가 우선해야 돼요? 성립시기에 상관없이 물권자가 우선해요. 근데 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더니 누가 날아가요? 물권자가 날아가요. 그럼 이건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예외. 그래서 본등기를 전제로 가등기한 채권은 후순위 물권보다 우선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원래 채권과 물권이 있으면 성립시기에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하는데 아까 뭐 예외 있다 그랬죠. 예외는 각각 부분에서 본다고 했는데 첫 번째 예외가 이거야. 가등기에 둔 채권은 후순위 물권에 우선할 수도 있다. 예외가 인정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절차 나오는데 뭐 등기 신청 나오죠. 같이 신청하래요. 시험에 안 나오고요. 이건 등기법 시간에 공부하실 거고, 자, 오른쪽에 등기 청구권 나옵니다. 등기 청구권은 등기 신청권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 이거 표현들이 할 때 한번 봤잖아요. 등기 신청권은 사법상의 권리예요, 공법상의 권리예요? 등기 신청권은. 그렇죠. 등기소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공법상의 권리고, 등기 청구권은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공법상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 권리다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등기 신청권은 우리 민법에서 공부 안 하고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니까 민법에서도 출제가 돼요. 동그라미 2번에 등기 신청권과는 구별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기 인수 청구권은 참고로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청구권의 성질인데요.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일 수도 있고 물권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인 경우와 물권인 경우가 있는데 뭐 굉장히 구별은 간단합니다. 등기를 청구하는 사람에게 물권이 있으면 뭐겠어요? 물권적이고, 물권이 없으면 채권적이고. 쉽죠? 이런 설명은 나도 하겠다, 그렇죠? 예. 그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 을이 매수인이요. 그럼 등기 청구권 있죠? 채권적일까요? 물권적일까요? 채권적. 얘는 뭘 해야지 소유자가 돼요? 등기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청구할 때 자기에게 현재 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전부 다 채권적이에요. 이해 볼까요? 얘가 지금 가등기 했잖아요. 그럼 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채권적일까요? 물권적일까요? 아직 소유자 아니잖아요. 우리 아까 중간생략 등기 봤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있는데 근데 삼자비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채권적이에요?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면 뭘 해야 소유자가 되니까? 등기해야 소유자가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전부 다 뭘 해야 돼요? 등기. 그러면 이건 다 뭐겠어요? 채권적. 그럼 아까 우리 점유취득쇼 봤죠? 그럼 점유취득쇼를 완성한 사람이 등기 달라고 청구하는 건 채권적일까요? 물권적일까요? 20년의 점유취득쇼를 완성하면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안 해도 소유자예요? 등기해야죠. 그럼 등기를 청구한다는 건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성질은 채권적이죠. 취득쇼. 점유취득쇼 245조 제1항 이런 것들 취득쇼죠. 그럼 아까 우리 이런 거 봤어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등기를 넘겨줬는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등기를 말소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요거 채권적이에요? 물권적이에요? 아까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등기해야 소유권이 복귀해요? 등기 없이 당연 복귀해요?
그럼 얘가 말소를 청구할 때는 얘한테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 성질은 뭐겠어요? 물권적 청구죠. 그래서 아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만 구별하시면 되냐면 얘가 현재 물권이 있냐 없냐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 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 얘가 등기를 해야 소유자인지 등기 안 해도 물권자인지.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아까 이런 거 봤어요.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법정 지상권자예요. 그럼 법정 지상권은 등기 안 해도 지상권을 갖는 거야? 언제 등기하라고 했어요? 처분할 때. 그러면 을이 병에게 이 지상권을 처분합니다. 그럼 일단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죠. 그럼 지상권 등기해달라고 누구한테 청구하겠어요? 을은 땅 주인한테 하죠. 그럼 얘가 이 땅 주인 갑에게 지상권의 설정 등기를 청구하는 건 성질이 채권적일까요? 물권적일까요? 얘 지금 물권 있어요? 없어요? 지상권 있잖아요. 그럼 이 성질은 당연히 뭐냐면 물권적이에요. 그러니까 물권이 있는 사람이 행사하면 물권적이고요. 없는 사람이 하면 채권적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 187조예요. 그럼 얘가 이걸 처분하기 위해 등기를 청구할 때는 성질은 전부 다 뭘까요? 물권. 이미 물권이 있으니까. 그게 187조 변동이에요. 구별되셨어요? 네. 된 것으로 믿고 네. 하나만 더 보세요.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주고 얘가 채권자고요. 채무자 소유 건물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을이 갑에게 돈을 갚았어요. 채무를 변제했다. 그럼 저당권이 소멸되는 시기는 등기 말소 시가 아니라 변제 시예요. 그럼 변제하는 순간 이 저당권은 유효 등기가 아니라 실체관계에 일치하지 않는 무효 등기예요. 그러면 이제 을이 갑에게 돈 갚았으니까 이거 말소하라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건 채권적이겠어요? 물권적이에요?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지금? 괜히 을 옆에 그림 그려놓은 게 아니라 을 건물이잖아요. 을 건물에 갑저당이에요. 그러면 을이 돈 갚았으니까 내 건물에서 치워라고 방해 제거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당연히 소유자니까 뭐겠어요? 물권적. 근데 을이 만약에 병에게 저당 달린 건물을 팔았어요. 그러면 지금 을이라는 사람은 전 소유자예요. 종전 소유자. 얘는 전 소유자고요. 이 병은 이제 현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둘 중에 이 방해 제거를 구할 때 이거 말소하라고 구할 때 물권적으로 구할 사람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병이고요. 을이 말소를 구하면 물권적이 아니라 채권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점은 종전 소유자 을도 이 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성질은 물권적이 아니라 채권적이지만 얘도 저당 설정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채권적이지만 전 소유자도 말소를 구할 권리는 있다라는 게 판례야. 교재를 볼게요. 234쪽에 그건 아까 이제 보셨죠? 판례박스에 별표 되어 있고 그거 다시 한번 꼭 보시고 오른쪽에 판례박스 있는데 별표 하나 해두세요. 하나만 해두시고 자 처음부터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러니까 누가 구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현 소유자. 근데 근저당 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 등기 말소를 구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소유자뿐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전 소유자도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3번의 취득시효, 환매, 임차권 이런 건 다 채권적이고요. 4번의 진정명의는 아까 보셨죠? 그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이에요? 물권적이에요? 당연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 똑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다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성 또 제기할 수는 없다. 보셨고요. 다음 페이지에 문제 볼게요.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1번.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채권적이에요, 물권적이에요? 채권, 소유자 아니잖아요. 2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이 아직 소유자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채권적이에요. 3번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자, 취소가 되면 소유권 이미 복귀됐죠. 매도인이 하는 거니까 물권적.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시효 취득에 의한 등기 청구권. 채권적. 이건 등기해야 소유자니까. 5번 중간 생략 등기에 있어서 최종 양수인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얘도 등기해야 되잖아요. 등기해야 물권자니까 채권적. 그래서 등기 청구하는 이 주체가 현재 물권이 있냐 없냐를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효력인데 본등기 효력 나오죠. 제일 기본은 물권이 변동되어집니다. 권리가 변동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순위가 결정이 되겠죠.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고 3번에 등기하면 뭐가 생겨요? 대항력. 그 다음에 4번에 점유적 효력. 요건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 가면 공부할 거고요. 뭐 후등기, 저지력 등등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민법 시험에 나오면 오른쪽에 추정적 효력이 출제가 돼요.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등기부를 봤더니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등기 원인 매매 이렇게 돼 있고 을에 이제 인적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사람이니까 현재 을이 소유자인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러면 을은 반드시 100%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죠. 뭐 위조했을 수도 있고 또 둘이 짜고 통정호의 표시했을 수도 있고 이게 무효 등기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일단 을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추정되니까 둘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면 입증 책임의 문제가 생기겠죠. 을이 스스로 적법한 권리자, 유효 등기임을 입증해야 돼요. 갑이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갑이. 그게 추정의 힘입니다. 그게 추정력이에요. 그러면 등기가 되면 어떤 사실이 추정되냐면 일단 그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추정되고 등기 원인이 추정이 되고요. 절차가 추정이 돼요. 표시란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일단 권리,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얘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이 추정이 돼요. 더 나아가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받을 돈이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또 볼 거예요. 그럼 저당권 등기돼 있으면 저당권자인 것뿐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채권,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까지 다 추정해 줍니다. 두 번째, 원인이 좀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매매. 그러면 실제로 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매매를 했다라는 사실이 추정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드셨죠? 그 다음에 절차.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가 실행되었음이 추정된다. 예를 들어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됐는데 그 부동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어요. 그러면 뭘 받았다는 사실이? 허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농지예요. 그러면 농지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뭘 받았다? 농취증을 얻었다는 사실이 추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추정이 되고요. 근데 표시란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사실에 관한 사항이 기록돼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등기부가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잖아요. 그럼 표제부에는 권리사항이 기록되어 부동산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런 거 이 건물이면 뭐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몇 다시 몇 번지 철근 콘크리트죠. 뭐 이런 거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실이에요. 그래서 표제부에 적는 칸이 있잖아요. 그 칸을 표시란이라고 불러요. 그럼 갑구는 뭐에 관한 사항이 기록돼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 권리. 그러면 갑구든 을구든 적는 칸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항란이라고 불러요. 이게 표시란이고 사항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표시란이면 기본적으로 표제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권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사실에 관한 문제니까 이건 추정력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권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보고 싶으면 어디를 봐야 돼요? 을구를 봐야죠. 그럼 을구는 반드시 개설이 돼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이 제한물권 없으면 갚고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제가 돈을 안 갚았어요. 돈을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제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가압류를 했어요. 가압류. 가압류는 어디에 등기가 될까요? 뭐에 관한 가압류예요? 소유권의 가압류죠.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면 당연히 어디 나와요? 갑구에 나오죠. 예를 들어 이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됐어요. 어디 나오겠어요? 갑구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디 나오겠어요? 그건 을구였죠. 어디에서 그런 거고. 참고로 보시라고 본 거고요. 그래서 추정되는 건 권리, 원인, 절차예요. 그럼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나옵니다. 교재를 보면 237쪽 A번이죠. 첫 번째 점에 별표 2개 해두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나오면 가장 많이, 각종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판례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는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자 누구한테 나와요? 직전 명인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 원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 제3자,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에게 얘가 권리자라는 사실이 당연히 추정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제3자뿐 아니라 이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미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전 소유자에게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됐을 때 이 권리 추정은 누구한테도 미치는 거예요. 갑. 그래서 지금 우리 판례가 직전 명인에게 미친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거를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전 소유자에게도 미친다. 같은 말이죠. 또는 당사자 사이에도 미친다.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시험 통틀어서 등기의 추정력 중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된 판례예요. 이전 등기 추정력은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게도 미친다. 그러니까 매번 이거 내다 보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면 한번 바꿔서도 낸 적이 있어요.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게는 미치지만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오해했어요? 틀리죠. 제3자에게도 미치고 누구한테도 미치는 거예요. 전 소유자. 그러면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오해했어요? 자, 제3자에게도 미치고 전 소유자에게도 미치면 다 미치는 거죠. 모두에게 미치는 거예요. 이전 등기 추정력.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제3자랑 전 소유가 다 미치는 거예요. 다 미치고.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줄 거두세요.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의 신청에 의해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추정력은 깨진다.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되면 추정력은 깨져요. 그 다음까지 줄 거두세요. 그러나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면 깨지지만 깨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 전에 뭐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존재하면 깨지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도 줄 거두세요. 허무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등기는 추정력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허무인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하지 않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 하지 않는 자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력은 깨진다라는 점이죠. 실제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그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았다고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수당 같은 거 다 받았고 마지막에 이제 걸렸잖아요. 왜 걸렸어요? 그러면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거예요. 갑돌이라고. 그럼 갑돌이가 이제 출생신고가 되고 입학할 나이가 됐잖아요. 학교에서 취약통지서를 보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조사했더니 실제로 낳은 애가 아니에요. 그런 애가 뭐예요? 허무인이에요. 실제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경우 없지만 예전에는요. 등기할 때도 뭐 별명으로 등기도 하고 그랬어요.
별명으로 등기도 하기도 하고 또 그 문중의 파 이름으로 예를 들어 뭐 평강채 씨 소감공파 이렇게 등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건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등기가 이전되면 그 등기는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애가 2명 이상이었나 그러면 군대 안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사람이 지금 애들이 없지만 예전에 사람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군대 안 가려고 허위로 출생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걔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허무인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넘어오면 추정력은 깨진다. 다음 판례는 나중에 다음 과정에 볼 거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그 판례 박스엔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지금은 안 보셔도 되고 나중에 심화 과정 가서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B번에 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 추정력이 나오는데 거기 둘째 줄까지 줄 거두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명인에게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만 추정되고 권리 변동의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그럼 등기부를 보면 1번 갑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니까 등기 원인은 없는 거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실제로 건물을 지은 사람은 A라는 사실이 밝혀져요. 그러면 보존 등기를 했는데 원시 취득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대요. 그러면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유지될까요? 깨질까요? 당연히 깨져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A가 건물을 지은 건 맞는데 얘한테 매매를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원래대로 하려면 A가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에서 갑에게 이전 등기 해줘야 되는데 매수인에게 바로 보존 등기를 하게 한 거예요. 아까 이거 뭐라고 했어요? 앞머리가 생략되었다? 모두 생략 등기. 그러면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예요. 그럼 문제는 이런 걸 입증할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예요. 지금 보존 등기 명의인 측에서 이 적법한 매매 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되는지 아니면 원시 취득한 이 A라는 사람이 이 계약이 없거나 무효임을 입증해야 되는지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입증은 갑이 해야 돼요. 갑이. 왜 갑이 입증을 해야 되냐면 보존 등기라는 것은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만 추정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시 취득의 사실을 추정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는 권리의 이전, 권리의 변동 사실은 추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변동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변동을 주장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걔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봐요. 자, 이거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등기부를 보고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소유자네, 그리고 갑한테 샀구나. 이게 등기부에서 추정되죠. 그럼 누가 입증해요? 싸움 나면. 을이 스스로 해야 돼요? 갑이 무효를 입증해요? 갑이 입증해야 돼요. 근데 이건 지금 이전 등기가 아니라 뭐야? 보존 등기. 그럼 보존 등기는 지금 뭐만 나와 있어요? 갑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보존 등기를 뚫어지게 바라보면 A한테 산 게 보이나요? 안 보여. 그건 추정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갑이 내가 A에게 샀다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 되겠어요? 왜냐면 뭐가 추정이 안 되니까. 권리가 이전되었다는 사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밑에 판례 박스 볼게요. 그 판례 내용을 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의 명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는 양도 사실을 부인한다. 누가 입증할 거냐? 이 문제죠. 내용을 볼게요.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이상 그 보존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 보존 등기 명의자가 보존 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 주장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존 등기 명의자는 우리가 그린 그림으로 하면 누구예요? 갑. 갑은 이전 소유자 A한테 양수한 것이라 주장하는 거고요. 전 소유자 A는 난 판 적 없어 라고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당연히 추정력 깨지고 그 보존 등기 명의자 측에서 누구라는 거예요? 갑이 양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등기와 보존 등기는 그런 면에서 좀 다르고요. 그리고 그 B번에 보존 등기 추정력 나오는데 그
둘째 줄에 이어서 볼게요. 따라서 보존 등기가 원시 취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면 추정력은 깨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건물을 따로 지은 신축한 사람이 있다든지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그래서 토지를 사정받았다. 이 사정은 그러니까 토지를 최초로 취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추정력이 깨지는 거고 부수적 효과는 뭐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말이 눈이 딱 들어오세요? 절차, 적법 절차.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원인에 기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죠? 일단 누구한테도 추정된다고요? 전 소유자에게. 그리고 뭐도 추정되냐면 원인도 추정돼요.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는 그 회복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아까 우리 봤던 거예요. 소유권이 불법 말소되면 권리가 소멸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회복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그 최종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보셨던 판례고 4번 등기 명인이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맞는 거예요? 예. 그게 왼쪽 박스에 있는 판례인데 참고로 보시고 등기라는 것은 진실한 현재 진실한 권리 상태를 표상하면 되는 것이지 그 등기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태양이라는 건 뭐 형태, 모습 이런 거잖아요. 그게 다소 다르게 설명되었다 하더라도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고요.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계속 나왔죠? 가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비등기는 가등기의 효력인데 아까 보셨던 거예요. 동그라미 1번 가등기가 되어 있다 하여 가등기 원인에 대한 적법 추정력이 인정되는 거 아니다. 추정력 없고요. 그다음 2번은 셋째 줄의 마지막에만 줄거두세요.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순위는 보존되는데 물권 변동은 소급하지 않고요. 3번도 아까 보셨죠?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동산물권의 변동이 나오는데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이건 마지막에 심화과정 가서 한번 확인만 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선의취득. 아까 선의취득 잠깐 나왔었죠? 언제 나왔었어요? 공신력 할 때. 그러니까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선의취득. 근데 이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마지막에 한번 확인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소멸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 모처럼 굉장히 일찍 끝나는 거 같죠? 요즘 복습 잘 되세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이게 수업해 보면 다 느낌이 오거든요. 초반에 좀 복습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그 초반 같지 않아요. 물론 이제 1월부터 열심히 하셔서 조금 지치실 때가 됐는데 힘내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시작인데 벌써 지치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어려운데요. 나중에 되면 지겨워요. 네, 지금은 이게 모르는 거니까 아 이거 뭐야 또 나와 이상한 거 나와 또 별표하래 이런 얘기 하지만 나중 되면 이거 하면 아 또 그 얘기네 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보시면 돼요. 1, 2월도 볼 거고 3, 4월도 볼 거고 5, 6월 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저절로 그렇게 되진 않아요. 네, 수업에 참여하시고 복습 좀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